이번 주에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이죠. 메리츠증권증권 김인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김인수 부장님이 오셔서 네.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은 선방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간에 뭐 징크스는 깨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코스닥은 좀 크게 급락을 했네요. 네, 일단 예. 코스닥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일단 예. 이번 주 여러 가지 동향들 쪽에서 코스피보다는 예, 예. 코스닥이 계속 관심의 집중이 높고 예. 특히 이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도 투자 심리도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예. 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코스닥을 얘기 드리려면 셀트리온을 봐야 예, 되겠죠.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뭐 노무라 증권 리포트도 나오고 오늘은 도이치 증권에서 또 나왔었죠. 근데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이제 도이치 증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재무 예. 관련된 실적 관련된 변화, 예. 특히 R&D 관련된 얘기나 이런 쪽이 좀 과대 계상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목표가는 뭐 지금 가격에 뭐 한 5분의 1 수준 정도까지 얘기를 예.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리포트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죠. 예. 특히 이제 많이 안 오른 상황 쪽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황 네, 쪽에서 많이 올랐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변화가 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셀트리온만 쳐다보면서 울고 웃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분명히 셀트리온이 조정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도 중소형주도 좀 다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 그만큼 보통 좀 오래 그리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 바이오 쪽이 아닌 비바이오 쪽이 예. 오히려 좀 더 힘을 내기 시작을 하죠. 예. 대표적으로 화장품 쪽이라든가 예. 그리고 어떤 엔터테인먼트 쪽 이런 예. 쪽들도 변화가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좀 다변화를 보였던 게 그래도 좀 낫다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시각이 지금 연초 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신용잔고가 좀 많다. 이런 예. 어떤 부담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약 한 11조 정도 예. 신용잔고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예. 한 6조가 코스닥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신용잔고가 부담이 돼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항상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보면 시황을 쓰는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이 목에 차는지 아니면 12조, 13조가 목에 차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와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주춤한다 그러면 또 신용잔고도 빠지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로 같이 비교를 해보시되 일단 이번 주는 코스닥 시장의 주축이 돼서 어떤 변화가 좀 컸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노무라증권에서 셀트리온 관련돼서 부정적인 리포트, 사실은 뭐 제약업종, 바이오업종에 대한 적정 밸류에이션 논란은 참 늘 왔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보통 이제 PER 뭐 18배 정도 네. 이 정도 봤다가 지금은 뭐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가는 뭐 업종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네. 그런 장세라서 정말 밸류에이션 선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 네. 그대로 수급 장세의 모습인데 네네. 그 셀트리온 중심적인 어떤 이런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보는 김인수 부장님의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앞서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예, 예. 이 셀트리온과 함께 제약 바이오를 보는 시각은 복잡 다양합니다. 예, 예. 일단 그렇다고 해서 안 사면 소외되고 예, 예. 특히 아니면은 또 종목들을 또 어떻게 보면 단기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긴 사야 되겠는데 기업 내용들이나 논리는 아니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어떤 평가를 해보게 되면 예. 도저히 손이 안 나가는 예, 예. 그런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셀트리온을 인정을 하되 예. 그 나머지 변화들도 같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항상 이제 어떤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좀 고점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게 되면 고점권역에서 어느 정도 밀리면 다시 재반등하는 그래서 고점을 계속 몇 차례 시도하려는 움직임들은 나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힘에 붙이게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겠죠. 예, 예.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어떤 추가적인 어떤 등락은 몇 번 더 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2월 달부터는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이제 형님들 세상으로 가는데 이 형님들 세상에서 얼마만큼 또 실력 발휘를 하느냐 예. 이쪽도 또 셀트리온의 가장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근데 보통 코스피 쪽으로 가게 되면 코스피 200 안에 예. 그리고 또 코스피 50 안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어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없는 물량을 좀 받쳐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오기 때문에 예. 수급 관련된 쪽은 단기적으로는 기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제 코스닥 시장이죠. 예, 예. 그럼 코스닥 시장은 대표 가장 큰 형님이 나간 상황에서 과연 누가 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형님 노릇을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데 그러면 이제 또 셀트리온의 어떤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특히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바뀌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코스닥 시장도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주축이 돼서 여전히 제약 바이오 쪽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시장 흐름들을 주도하는지 아니면 이제 셀트리온이 큰 어떤 시가총액 1위의 종목이 나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에 대한 시가총액 구성비가 많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다변화된 시가총액 구분과 함께 적어도 바이오가 아닌 비바이오 업종 쪽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좀 더 그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좀 다변화가 이끌어지는지 이 부분은 일단 2월 이후부터 좀 네. 시장의 변화를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정책 관련 수혜주로 1월 달에 코스닥이 바이오 제약 중에 위주의 강세를 보였다면 이제 비바이오 관련주들도 네. 2월 달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그 논란의 중심은 또 암호화폐 그렇죠. 관련된 겁니다. 네. 이에 대한 시각은 김인수 부장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암호화폐 쪽도 상당히 많이 예. 얘기도 많고 주가의 급등락도 예, 반복, 예. 화폐의 급등락도 반복되면서 예, 예.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었고요. 예. 어제도 또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예. 또 이제 그 경제학자로 대표되는 한 분과 또 뇌과학에 또 유명하신 분 이분이 예. 또 토론을 하면서 예. 또 경론을 펼치시더라고요. 그만큼 일단 시장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없던 분야가 새롭게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는 부분들 예. 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신기술, 그러니까 즉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술의 원천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유용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활용하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들이 이 블록체인을 활용했던 암호화폐, 예. 이 암호화폐도 시세만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암호화폐 쪽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성은 일단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런 신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예. 옆집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예. 옆집에 아줌마가 샀는데 네. 한 달 동안에 2배를 벌었다더라. 그럼 난 지금까지 뭐 했지? 맞습니다. 나도 해보자. 맞습니다. 이런 관점 쪽에서 예,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는 일단 보통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기심에, 집중심에 뛰어든다는 것은 투기죠. 그런 관점으로 그렇죠. 봤었을 때 일단 가상화폐의 매매에 대한 쪽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정부의 의도도 일단 부동산도 약간 투기가 끼어 있다, 아니면 가상화폐 관련된 쪽도 투기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은 활성화 대책을 계속 피고 있고요. 예. 어제도 정부 기금 평가 지침도 개정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계속 활로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예. 정부의 얘기는 주식해라 이 얘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식시장 관심이 더 필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중심의 어떤 신기술 접근적인 방법은 좋습니다만, 네. 암호화폐 급등락과 관련돼서는 좀 시세 조정이 좀 연두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 좀 규제 방안을 내놨다가 네. 일단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대장주죠. 삼성전자를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이후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240만 원 초반대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주가의 정체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언급해 주시죠. 네, 작년 이맘쯤이 생각납니다. 예, 예. 작년 이맘쯤에는 일단 가장 큰 뜨거운 부분들이 삼성전자 없이 주식하지 말라. 예, 예. 이런 얘기였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셀트리온 없이는 주식하지 말라. 뭐 예.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또 그동안 뜨거웠던 쪽은 또 잠시 주춤해지는 그런 예, 현상들이죠. 예.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가장 또 얘기된 4분기 실적 그리고 또 환율 때문에 눈높이에 못 맞출 것이다. 예. 거기다가 또 반도체 얘기들 그리고 또 업황에 대한 얘기들 거기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 논란들 예, 예. 이런 쪽이 아직 삼성전자 쪽에 남아있는 숙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1,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5조 원대 중반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3월이면 갤럭시 S9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예. 거기다가 실적 대비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관점 쪽에서 당장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약 한 250만 원대 밑에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를 예. 보유한다는 관점 쪽에서 역시나 밑에서는 좀 이제 빠른 매매가 아니라
좀 긴 시각 쪽에서 매매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계속 비중을 늘려가는 게 예.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저항은 한 275만 원대를 보시면서 어떤 정도 어떤 저점에 대한 확인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50만 원대 이하는 뭐 충분히 좀 싸다 이런 네.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네,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CJ그룹의 또 변화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이슈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 또 CJ 관련돼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네.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CJ 관련돼서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는 예. 지배 구조나 아니면은 기업의 변화가 좀 이어질 것이다. 예, 예. 이런 관측이 좀 있었는데 어제 발표를 보고는 조금 의아하게 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특히 CJ 오쇼핑이 주축이 돼서 CJ E&M을 흡수합병하는데 네. 이 반대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예. 쪽에 좀 얘기가 좀 많죠. 특히 시가총액이나 위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많은데 특히 지금 CJ 오쇼핑과 CJ E&M의 흡수합병 관련된 얘기들은 아무래도 외국계 증권사는 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CJ 오쇼핑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옛날 채널이죠. 예. 구채널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예. 홈쇼핑 보면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보면 좀 시대를 약간 좀 예전 분들 예, 예.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신다라는 관점 예. 쪽에서 봤을 때 그게 CJ E&M이 들어갈 만한 어떤 위상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네. 쪽에 대한 리포트의 뉘앙스였고요. 예. 그런데 이제 회사 측에서 보게 되면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맞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홈쇼핑 저성장이다. TV 홈쇼핑이 저성장인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컨텐츠 요즘 보면은 젊은 분들도 유튜브나 동영상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동영상과 가미된 새로운 커머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관점 예. 쪽에서 CJ E&M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예. 또 하나 CJ E&M은 지금 K컬처밸리를 통해서 한 1조 4천억 정도가 자금이 투여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자금 압박이 좀 있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CJ 오쇼핑이 갖고 있는 한 1,800억 정도의 잉여현금 이를 활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어떤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와 같이 봤었을 때 이 양사갑기에 합쳐지게 되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5조가 넘어가고요. 예. 코스닥 시장이 한 4위 정도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가 아닌 쪽에서는 가장 또 돋보이는 회사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시가총액 관련된 코스닥 시장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관심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관점들이 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 JYP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을 YG를 좀 이기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죠. 네, 앵커님은 BTS라고 아십니까? 네, 순간 제가 네. 네, 저도 말씀하시죠. 예.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앵커님과 예.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들었을 일부러 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방탄소년단의 약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저는 비트코인 뭐 약자인 줄 그래서 저도 알았더니 지금 그 대답하려다가 네.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상당히 높죠. 예. 네, 그와 관련돼서 또 이제는 JYP의 트와이스죠. 예. 네, 뭐 TT를 안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JYP가 이번에 또 새로운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라고 하는 예. 또 이쪽도 내면서 이제 YG는 지금 빅뱅 멤버들이 군대 간 사이에 예. 우리가 치고 나오겠다 아하. 이런 관점 쪽에서 JYP 엔터의 주가가 좀 상당히 뜨겁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예. 중국에서 이번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의 드라마를 75억에 판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대중국 관련된 헤빙 무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또 부각이 되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겠죠. 예. 이쪽에서도 지금 올해 중국에서 약 한 230억 정도 한번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예. 싶었는데 한 500억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예. 되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대까지도 바라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 있는데 일단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확인은 필요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기적으로는 변화와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를 반영한 측면들도 높다라고 했었을 때는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조정 시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뭐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뭐 집중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단기 급상승하면서 조정세를 보였습니다만 일단은 조정세 때 한번 대응해서 네. 매매하는 전략을 취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아까 하창봉 대표께도 여쭤봤습니다만 김민수 부장님께서 보시는 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상승하겠죠?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 시장 전망과 전략
또 언급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또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 이후로 본격적으로 예. 다음 주에 또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개별 기업, 업종, 섹터 이런 쪽으로 변동성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을 못 발했던 그런 나머지 섹터들도 영향을 다시 한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예.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소비 관련된 쪽, 특히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이쪽은 예. 계속 관심을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좀 주춤했던 5G 관련주, 예. 거기다가 전기차 관련주 이런 섹터들도 관심은 필요한데 또한 이제 경기 관련된 쪽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지금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 시클리컬 업종 관련된 철강, 화학, 금융주 예. 계속 관심 필요하고요. 예. 증시가 괜찮으면 증권주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의 변화들 확인하시면서 시장 흐름 점검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전적으로는 좀 조금씩의 어떤 업종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주가는 보니까 건설업종 강세를 보였고 화학업종과 또 이런 철강이죠. 철강, 네. 또 자동차 업종까지도 강세를 그렇죠. 보였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오늘 두 분께서 동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춘절과 설 연휴 관련 수혜주로 언급해 주셨고요. 네. 전기차 관련주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주가 공약주로 상하프론테크를 관련주로 했는데 예. 네. 그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수 부장께서 관심 있는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중국 소비주를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예. 관련된 종목으로 한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한국 화장품 하게 되면은 제가 아는 브랜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단학이라고 예.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쓰시던 예. 그런 브랜드죠. 집 방문해서 이렇게 화장 그렇죠. 해드리고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 네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는 구리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보다 보면 좀 더 다변화돼서 예. 한 700여 종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예. 보니까 브랜드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말씀드렸듯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행 성수기 시즌이 들어오는 변화 보게 되면은 작년에 화장품 관련된 쪽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나아지게 되면 당연히 기저효과가 나오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작년에 그럼 한국 화장품의 실적을 봤을 때 안 좋겠지. 이런 시각이 우세했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작년 매출이 한 6% 그 전년도보다 증가를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2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드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잘했다라는 관점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올해도 매출이 한 1,900억대로 작년보다 더 나아지면서 수익성 중심으로는 좀 더 나아진다는 관점들이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관점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가총액이 3,000억대인데 지금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비해서 화장품 업체치고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들 보게 되면 목표가는 한 25,000원대 보시면서 손절가는 18,5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인 한국 화장품을 관심 종목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500원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한 주간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